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 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데요.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의 유형에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습니다. 내부 기관의 장애 유형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 분류한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장애 유형은 무엇일까요?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현황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순으로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 지적장애의 발생 원인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장애의 발생 원인을 알아봄으로써 장애인 환자와 장애인 환자가 가진 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체장애란 팔다리와 몸통의 위해로 본래의 기능 수행에 제약이 가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해의 종류는 경한 수준의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절단과 같은 영구적 기능 손상까지 포함하며 절단장애, 관절장애, 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장애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체장애는 대부분 질환과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발생 시기는 20대 이후 꾸준히 발생하는 양상이며 사회활동이 많은 남자의 경우 사고 등의 원인으로 20에서 40대에 일찍 장애를 갖게 되는 반면 여자의 경우 질환으로 인해 40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청각장애는 소리와 말을 듣는 귀, 즉 외이, 중이, 뇌로 연결되어지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되는데요. 청력장애란 일반적으로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와 같은 크기의 소리라도 어음의 청음 명료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여 그 장애 정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평형기능장애란 청력 기능의 손상으로 신체의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어 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각장애의 94.6%는 돌 이후에 발생하며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청각장애의 발생은 후천적 원인이 62.1%로 가장 많고 선천적 원인 17.1%, 원인 불명 15.5%, 출생 시 원인 5.2% 순입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은 모두 수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의 비율은 11.8%입니다. 54.0%는 말로 소통하며 23.4%는 몸짓으로 소통합니다. 즉, 수어 외에도 잔존 청력과 입모양을 보고 언어를 이해하여 말로 표현하는 방법, 글로 써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때문에 청각장애인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이란 보는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령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의 대부분은 돌 이후에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후천적 원인 중에서는 질환이 더 많으나 사고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각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 시기를 보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데요. 노인성 질환에 의해 시각장애의 발생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병변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이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대표 신경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 신드롬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의사소통 등의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뇌병변 장애의 발생 원인은 뇌성마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천적 원인입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후천적 원인 중에는 질환이 사고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장애인이란 18세 이전에 정신발달이 불완전하여 지능이 평균 이하로 저하되고 또 이로 인하여 자기의 신변관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적장애의 장애 원인을 살펴보면 원인 불명이 34.4%로 가장 높았고 선천적 원인 27.9%, 후천적 질환 19.2%, 후천적 사고 9.8%, 출생 시 원인 8.7%의 순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식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에 의한 개인의 비극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애를 사회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으로 여기면서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서 등장한 것이 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입니다. 즉, 한 사람의 기능과 장애는 질병이나 외상 등의 건강 조건과 배경 요인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ICF에서는 개인적인 손상, 기능 제약, 환경적, 개별적 요소의 상황적 맥락 등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여 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다양한 1차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절염, 뇌혈관계 질환, 뇌성마비 등이 1차 건강 상태에 포함되며 이는 운동 손상, 감각 손상, 정신 손상, 의사소통 기능 손상 등 광범위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1차 건강 상태는 손상, 활동 제한 혹은 참여 제약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건강 상태 중에서도 어떤 것은 건강을 악화시키고 또 보건의료 욕구를 증가시키는 반면 어떤 것은 장애인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상성 척수 손상의 경우 1차 건강 상태의 긴급한 단계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지만 그 후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보건의료 서비스만 필요하기도 합니다. 1차 건강 상태에서의 장애로 인한 손상, 활동 제한 등은 2차 건강 상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창, 요로감염, 우울증 등의 2차 건강 상태는 기능을 저하시키고 삶의 질을 낮춥니다. 한편으로는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건강증진, 예방접종 및 일반 건강검진, 급성 혹은 만성질환의 치료 등 일반적인 보건의료 수요가 높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취약한 장애인 환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환자와 장애인 환자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반인이나 의료인 똑같이 장애 환자 또는 장애에 대한 이해는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장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의료인들도 저희같이 재활의학을 하는 사람이나 또 장애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질환을 보시는 분들은 이 장애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애 환자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은 아직도 장애 환자에 대한 막연한 이해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대응 방법 또는 대우해주는 방법을
알리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